이 산당집에서 뭐 산당공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내용은 다 제외하고, 아까 또 산당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했으니까 그건 빼고, 학문의 깊이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간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뭐 소학을 잇고 지은 독후감, 성리학 명제에 대한 논술, 그리고 또 그 당나라 사람 한유가 지은 글의 속편, 또 정황을 가상한 모의글, 그 외 잡다한 형식으로 지은 글과 편지 등을 전부 성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편지는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일단 제외하고, 편지 두 편이 있어요. 전필제 김종직한테 보낸 거, 그 다음 전라도 관찰사 박안성한테 보낸 거, 이 두 편이 있는데 그건 제외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특히 그 한유가 지은 글의 속편하고 그 정황을 가상한 모의글은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주 특수해요. 저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 문집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산당집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산당집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성리학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들만 간추려서 종류별로 모아 정리해보면 소학을 읽고 지은 독후감, 성리학 명제를 논술한 논술문, 한유가 지은 글에 이어서 지은 속편, 특정 역사적 상황을 가상하여 지은 모의글,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로 나눌 수 있다. 소학을 읽고 지은 독후감으로는 독소학문, 독소학 입교편, 독소학 명륜편문, 독소학 경신편문이 있는데, 산당공이 소학을 읽고 각 단원마다 제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글이다. 성리학 명제를 가지고 논술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명론에서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명분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성인 백세서론에서는 성인이 영원한 스승으로 되는 이유를 논술하고 있으며, 이런 흥방론에서는 말 한마디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술하고 있으며, 한문제 살박소론에서는 한나라 문제가 자기 외삼촌 박소를 죽인 사건에 관하여 논평하고 있으며, 천당지옥편에서는 불교 교리의 오류에 대하여 비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목이 없는 글 하나가 있는데, 성리학이 나오기 이전, 즉 춘추시대에서 5대 19까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유교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문공 한유가 지은 글에 이어서 속편으로 지은 글로서는 속원임과 속진학회가 있는데, 문공 한유는 중국 당나라 때 저명한 시인이며 사상가이다. 산당공은 한유를 매우 좋아하여 춘추시대에서 시작하여 송나라 때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하기까지 1500년 기간 중에 진짜 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유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유의 원래 저술 원인은 본디 사람이란 이라는 뜻이고, 진학회는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글이다. 그 외에도 산당공은 산당집에서 한유가 지은 원도를 자주 인용하고 있다. 원도는 원래 도라는 것은 이라는 뜻이다. 특정 상황을 가상하여 지은 글은 그 어떤 사람의 문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산당집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특이한 것이다. 대개 중국 역사 속에서 성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여 그 사건 속으로
자신이 들어간 것으로 가상하여 지은 글로서 의 송장사인 귀강동서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강동으로 돌아가는 장계응을 배웅하는 형식의 그리며 의 제왕전횡묘지는 한나라 고조 유방과 전하를 놓고 겨루다가 패배한 제나라 왕전횡의 묘지명을 가상하여 지은 그리며 의 저수량간 림무씨 위후소는 산당공 자신이 저수량인 곳으로 가상하여 당나라 고종이 즉천무후를 황후로 봉하는 일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이며 송한 실랑 저조주서는 실랑 벼슬에 있던 한옥가 남쪽 변방주주의 수령으로 좌천되어 가는 것을 배웅하는 형식을 빌어서 지은 글이며 제명도 선생 묘비음은 성리학이 정립되기 이전에 그 바탕을 이룩한 이정자 중 한 사람인 명도 선생 정의의 묘비문을 가상하여 지은 글이며 경혈기는 경혈의 화려함과 그와 같이 화려한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논술한 글이다. 이 중에서 제명도 선생 묘비음은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묘비음기이기 때문에 후세 사람인 산당공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글이고 또 경혈기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조선 왕실에서 화려한 건축물 경혈을 짓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논술한 글로서 산당공 자신이 생존하여 있는 상황에서 지은 글이기 때문에 완전한 모의문으로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제명도 선생 묘비음은 문장 성격이 다른 모의문과 다르지 않고 경혈기는 산당공이 조정에 출사한 적이 없는데도 출사한 것을 가상하여 지은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다. 기타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어려운 글들이 있는데 모두 성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지은 글이다. 초헌 유자문은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약계가 있고 또 잡설 3건이 있는데 모두 산당공이 지어낸 이야기로 인재의 발탁과 육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신을 피력한 글이다. 산당집은 그 성리학 이론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파고들면 엄청 딱딱한 성리학 강좌가 되어버리죠. 근데 제가 그 성리학 강좌를 벌릴 정도로 성리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도 그 딱딱한 성리학 강좌 듣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 영상을 만든 취지에서도 어긋나니까 그건 안 하고 산당공의 학문이나 그 사상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만 해볼 수 있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었다가 지우고 다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게 너무 딱딱하고 막 화면에 새카만 글씨만 나와가지고 지루해서 못 보겠어요. 저도 막 보는데 잠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은 뭐 TV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이런 것들을 일부 제가 수집해서 또 편집해서 포함을 시키고 또 예쁜 여배우 사진 뭐 이런 걸 많이 최대한으로 많이 삽입이 됐어요. 했는데 그래도 좀 딱딱해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그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에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삽입을 해봤어요. 저작권 문제된 건 다 빼고 산당집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산당공이 인용한 그 고전, 사서, 오경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섞여가지고 이게 산당집 내용인지 사서, 오경 내용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배경 설명이 필요한 거는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산당집을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된 고전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는데, 인용된 고전을 설명할 때는 이거는 어느 고전에 나오는 얘기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당집 중에서 아주 핵심 요소라고 생각되거나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내용만을 발췌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당집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배경이 되는 두 가지를 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교, 즉 성리학. 성리학이란 게 도대체 뭔가? 성리학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지향하는 지향점이 뭔가 정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리학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생겼기 때문에 성리학이 발생하기까지 중국 역사가 대충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아주 상고시대 고대부터 중국 송나라 시대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역사 전체를 짚어보는 게 아니고 유교, 그러니까 성리학이 나오기까지 유교의 중국 역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성리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고 그게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정도를 한번 짚어보고,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는가, 이걸 간단히 짚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